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5월, 6월 모의고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마지막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5월 그리고 딱 7월에도 좀 빠릿빠릿하신 분들은 7월에 시작해도 붙는데 이게 8월, 9월, 10월쯤에 시작하면 사실 된 분을 봤어요. 제가 한 4분 정도가 이제 2 개월 공부해서 됐어요. 3 개월 정도 공부해서 됐어요. 뭐 이러신 분들을 보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반기에 시작하시면 조금 늦는 시험은 맞아요.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으로 시작해야 될 게 그나마 적기다 5 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지껏 좀 늘어졌거나 혹은 '나 여지껏 놀다가 문제라도 그냥 한번 좀 들어 볼까?' 막 이러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특히 뭐 과거에 좀 시험을 봐 보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사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남은 시간이 6 개월이에요. 아시다시피 한 6 개월 좀 넘게 남고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차 떼고 포 떼고 이 시간 빼고 저 시간 빼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4 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어진 4 개월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4 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는요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교과서 쭉 읽고 그냥 문제나 한번 풀어보고 채점이나 하고 해설지나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거 틀렸네. 해설이나 좀 한번 암기해 볼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의 요약 정리를 좀 먼저 해 드리고 문제를 이제 풀어 드릴 거거든요.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나라면 여기서 키워드를 어떤 거를 뽑아서 넣겠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완성된 답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나는 여기에 어떤 키워드를 좀 넣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 저희야 뭐 원래 다른 소리 많이 하는 거 저 자체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사회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매일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마다 지역사회 맵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5월, 6월부터는요. 1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들의 맵이 완성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됐다면 그 맵 안에 키워드로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자, 그러면 전체 틀을 같이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틀은 뭐 여러분들에게 인강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마인드맵이 다 주어졌고요. 설령 마인드맵이 5 월부터 시작해서 없으신 분들은 다 강의 인강 자료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인강 선생님들은 다 마인드맵이 있다는 전제로 물론 마인드맵이 막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틀을 잡은 마인드맵이다. 그리고 이게 없으신 분들은 교과서 앞에 음 지역사회 간호학 딱 보시면 우리 네모로 박스화된 그런 맵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펼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이 건강 증진까지인데 이제 뒷부분을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보지 않을게요. 네, 우리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지역사회를 우리가 그래도 꽤 한 2주 정도 2-3 주에 걸쳐서 지역사회 간호를 마무리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뭘 떠올려야 된다? 지역사회 마인드맵을 떠올려야 된다. 자, 지역사회는요 여러분 크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 8개 혹은 7 개의 파트로 나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간호사다 혹은 보건교사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처음에 뭘 알아야 된다?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지역사회 간호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눈 뜨시면 하셔야 되는 게 뭐다? 3 주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마인드맵을 그린다. 여러분들이 3 주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지역사회 아침마다 이제부터 시간을 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 월, 6 월에 할 거는 문제의 유형도 확인하지만 같이 키워드를 계속 암기할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7 월부터 키 센텐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아침에 딱 눈 떠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다? 지역사회 마인드맵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리시죠? 8 개 지역사회 마인드맵 8 개. 원래 제가 7 개를 만들었었는데 그냥 재난을 뺐어요. 왜? 그냥 8개 뭔가 짝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지역사회 마인드맵 첫 번째 뭐다? 나는 보건교사인데 내가 학교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다.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하려면 뭐를 아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히 지역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역사회 간호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를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거의 이제 서론 부분이잖아요. 서론 부분에서 요즘 굉장히 시험 많이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간호학이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학의 정의. 물론 여기서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를 달달달달 외우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수업 시간에 계속 외우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물론 이제 문제를 좀 풀어 왔는데요. 그럼 당연히 문제를 푸셔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강 선생님들에도 그러고 직강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날에 카페랑 그다음에 어디냐 그 웹사이트 그 지스쿨 웹사이트에 다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물론 교재가 조금 다소 늦게 나오는 바람에 문제를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제 목요일부터는 교재가 오늘 저녁부터는 나가거든요. 그럼 인강 선생님들도 내일이나 모레는 이제 빠른 속도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그 뭐 좀 빠른 배송을 좀 요청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3회씩 문제풀이가 나갈 거니까 3회인데 임용 플러스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 6회 문제예요. 근데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에 6회 문제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한 회씩 푸시면 돼요. 한 회에 문제가 20개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 푸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지역사회 공부를 할 때 아침에 눈 떠서는 내가 지역사회 간호의 맵을 그린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눈 떠 가지고 밥 먹고 뭐 하는 시간 동안에 머릿속으로 맵을 그리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9시야. 도서관 자리에는 앉아야지 9시 정도면.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근무하는데요." 근무해도 9시는 그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딱 텀을 잡은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제가 일주일에 6회의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매일매일 20개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개의 문제를 풀었어요. 뭐 당연히 채점을 해 보시죠. 그리고 인제 뭐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아예 못 푸는 사람 아니면 쪼금 풀겠는데 많이 틀리는 사람. 뭐 지금 현재 완벽하게 다 마스터되는 사람은 없겠죠, 답을 외운 사람을 제외하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문제 풀었다. 그걸 뭐 답을 맞춰 보고 문제를 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들어가셔야 돼요. 교과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예습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충분히 예습 시간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예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풀고 본격적으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약 정리집 가지고. 물론 제가 요약 정리집 문제집을 내려고 하다가 조금 이제 약간의 그 뭐 좀 한번 시도성으로 매일매일 들여보는 걸로 일단 해 가지고 이번엔 자료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 정리집이 괜찮으면 사실 문제집으로 내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 자료가 더 좋아요." 그럼 자료를 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가요. 왜냐면 비용이 지금 교과서가 권당 4-5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사실 학원은 더 비싸요. 왜냐하면 지금 상권은 교과서가 문제집이죠. 상권은 550 페이지로 끝났는데 학원이 지금 1000 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일단 요약집을 하면 또 3-4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길래 일단은 자료를 프린트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의 장점은 뭐다? 한 2번 정도는 더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들의 생각껏 써 보고 마지막에 한 분은 들고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고 다니면서 키워드를 인출하려고 노력하셔라. 그럼 인제 뭐 해야 되는 거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요약하시고 그다음에 9시쯤에 문제 한 해 푸시고 그다음에 답을 맞추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하나하나 복습을 하시면서 요약집으로 계속 키워드를 떠올리시고 그다음에 인제 어떻게 돼요? 짜투리 시간 활용. 그 요약 정리집 들고 다니면서 점심 먹고도 떠올리고 저녁 먹고도 떠올리고 자기 전에도 한번 전체를 딱 떠올리고 이러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정말 약속하는데 지역 사회는 일단 3 주가 되면 어느 정도의 키워드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아침에 총 8개의 틀이 잡혔다라면 오늘 정의에 대해서 완전히 꼼꼼하게 마스터하고 간다. 이거와 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했으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보건교사로서 지역사회 간호사인데 지역사회 간호의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 가서 학교의 정책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 파트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정책 파트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자, 기본적으로 정책하면은 보건의료 정책이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좀 의료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론 보건의료 정책은 좀 뒷부분에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알려면 우리가 보건의료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하면 정책은 일단 먼저 내가 보건교사로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확인하겠다라고 하셔서 체계를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이 체계 속에서 여기 체계 안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보건의료라는 체계가 정해지면 거기서 보건의료의 뭐 유형이라든지 뭐 구성 요소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 자체의 어떤 전달 과정들 보건의료의 전달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크게 의료뿐만 아니라 소득까지도 사회보장제도로 전달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보장제도 안에 이제 요건 지금은 큰 틀은 지금 잡으시고 좀 이따 교과서로 더 들어가실 건데 사회보장제도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들어있으면서 그거를 노인보건법이랑 같이 비교해서 공부한다. 이 정도의 큰 틀을 자꾸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정책은 그래 체계를 알아야지.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는 사회보장제도까지 같이 볼 거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보셔서 체계를 보셨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 재정 부분에 보시고 재정 아이고 글자가 찌그러졌어요. 음. 요게 음 재정 글자가 자 재정을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실 때 체계, 재정 요 정도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역할.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학교에 정책을 아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정책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혹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우리가 정책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법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법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문제가 없이 살아가느냐. 요걸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건의료 정책의 체계, 그다음에 재정, 역할, 보건교사 혹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이 세 가지를 공부한다. 이렇게 큰 틀을 딱 잡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큰 틀을 잡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세부적인 파트를 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나 지역사회 간호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 간호는 마인드맵을 아침에 눈 떠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마인드맵은 총 8개의 파트로 나뉘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빨리 얘기하지만 요걸 좀 세부적으로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론을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들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해한다. 정의 파트 구성 요소를 쭉 보고 두 번째 보건의료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체계 공부하고 재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역할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크게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책까지 알았어요. 그럼 보건교사로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역할을 파악했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한다? 먼저 목표를 세워서 일하고 두 번째 활동을 정해서 활동을 실시하면 된다라는 거죠. 활동은 저희가 원, 투로 나뉜다라고 얘기해서 목표를 정하고 활동을 정하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고 여기다 제가 사실 환경이긴 한데 재난은 좀 따로 뺐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재난 간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따로 뺐고요. 이제 오늘 목표랑 활동 조금까지 할 건데 자 지금 크게 틀을 자꾸 잡으세요. 이해, 정의와 구성 요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를 볼 거야. 체계 파트와 재정 파트와 역할 파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본격적으로 내가 보건교사로 일을 할 거니까 목표 파트다. 목표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건강 증진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지역사회 간호사가 뭘 목표로 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그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 많은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냐고요. 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혹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뭐 정의도 보지만 정의보다도 뭘 주로 봐요? 발전 혹은 영역 이걸 중심으로 먼저 본다고요. 그다음에 발전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증진의 개념이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라론드 보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새천년 건강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라든지 등등등에 관련된 그런 발전 체계를 거쳐 와서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 증진이 어떻게 도입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이런 발전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된다? 건강 증진 이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 증진 이론은 뭐다? TB, 피포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틀을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건강 증진 사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건강 증진법 그리고 근데 건강 증진법은 오늘은 제가 막 구체적으로 다뤄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법 강의를 다 따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빈칸으로 남겨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리해라 뭐 요 정도 정도로 오늘은 수업을 할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건강증진 계획이나 아니면 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업들 더 세부적인 사업 여기는 큰 사업 세부적인 사업 요렇게 해서
어 목표는 건강 증진인데 건강 증진 내가 뭘 공부해야 된다? 연역, 발전과 이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 법과 계획과 기타 적용 활용 가능한 사업들 요런 식으로 크게 틀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실시한다. 그럼 당연히 간호 과정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간호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나오고 실행 계획이 나오고 등등등이 나오면 우리가 역학을 통해서 이 미래의 지역사회 간호의 예방적인 학문들을 개발한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할거 딱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거 있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 8개의 목차를 딱 잡으시고 첫 번째 이해 파트에선 내가 정의와 구성 요소를 볼 것이다. 두 번째 무슨 파트? 정책 파트에서는 뭘 보다? 정책의 체계와 두 번째 재정과 물론 체계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체계와 재정과 역할을 볼 것이다. 세 번째 목표 파트 건강 증진 파트는 뭘 볼 거다? 또 세 가지 연역과 물론 연역 안에는 정의도 들어가요. 연역과 그다음에 이론과 기타 각종 우리나라의 흐름, 사업들, 법과 계획과 기타 사업 요걸 볼 것이다.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 딱 틀을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되는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요 부분은 보건 정책까지가 지금 잠깐 정책까지 잠깐 볼 건데 요 부분은 사실 과거에는 시험에 절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해 파트와 정책 파트가.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요즘 계속적으로 문제가 건드려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의 문제가 안 나왔는데 물론 그 국시에서는 계속 나와요. 근데 임용에서는 거의 안 나왔는데 근데 요즘 이제 한두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버리기도 그렇고 취하기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막 몰입해서 공부하기도 그렇고 되게 마음의 계륵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월, 6 월에 완전히 외워 버리고 끝내세요. 왜냐면 7 월부터 8 월, 9월 그러니까 7 월부터 모의고사 들어갈 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열심히 풀고 법 열심히 외우고 안 외워지는 이론 열심히 외우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제가 반드시 얘기해요. 오늘 배운 거를 집에 가셔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실 약간 그러니까 수업이 좀 겹쳐 있기는 한데 오늘 배운 내용은 틀림없이 일요일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 있네요. 읊을 수가 있거든요. 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 이거를 제가 자료를 든 이유는요. 내용을 막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서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자꾸 키워드를 떠올리실까는 그런 의미로 드렸어요. 자,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사회 간호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는 뭐죠? 이제 이 정도 나와야죠.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간호를 하시자는 거거든요. 대상 목표 간호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선생님 공부 뭐 그러니까 공부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임용 공부가 뭐예요? 그럼 제가 하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목표. 저 방학을 좀 잘 즐기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간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간호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라는 게 개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는 다 지역사회에 속해 있잖아요. 태어나면 1개인도 지역사회, 엄마 아빠랑 만나니까 가족과의 지역사회, 그다음에 또 뭐 학교를 다니면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와의 지역사회, 회사를 다니면 산업체와의 지역사회, 동네에서 살고 있으면 지역 안의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대상 자체가 지역사회란 말이에요. 요거를 막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다라고 딱 떠올라야 돼요. 이 대상이 뭐를 하는 거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다? 큰 목표는 건강 증진이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지역 사회에서는 건강 증진이란 말을 목표로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적정 기능 수준 향상. 왜냐면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을 증진한다고 해서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기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적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최적의 기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대상이 이런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실시하는 간호이다. 요게 먼저 여러분들이 막 쓰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이걸 보면서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대상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 주는 게 뭐다? 기능 연속 지표라는 거죠. 왜?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나라고 해 봐요. 나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자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목표. 내가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 발휘, 그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잖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알면 그 여러분들이 물론 최고의 상태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최고라는 건 내가 느끼기에 '아 나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이거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그 상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또 바로 그다음 단계로. 왜냐면 처음부터 "선생님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자아를 찾으세요. 교장이 되실 관상입니다." 막 이런다라면 얼마나 그거는 간호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간호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부터 해 줘야 돼요?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선생님 왜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다음 단계를 이해시키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알게 되고 내가 뭔가 처리 능력이 커지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아 성찰의 단계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기능 연속 지표라는 건 뭐 자대성자적 긴초의적인 게 좀 이따 볼 거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있어서 내 이런 대상이 적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간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상태를 제가 봐요. 보고 '아 선생님이 지금 자기 인식이 안 되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누굴까요? 저는 여기 왜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줘야 돼요? 그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기 인식이 됐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 단계로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단계 뭐예요? 자 대대대대대 대 뭐죠? 대처. 그쵸. 예 다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 기다리세요. 지금은 여기 뒤에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틀을 잡아 드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게 막 발음이 빠르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뭐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나오도록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대상이 있었지. 그래 목표가 있었어. 마지막에 간호가 있는데 그래 그 대상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한꺼번에 확 나아가겠어. 하나하나 나아가야지. 그 지표가 바로 뭐다? 기능 연속 지표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대상이 간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호 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시할 거고 간호가 이게 목표를 향한 간호가 되려면 어떤 수단을 찾을지도 되게 중요한데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막 내용을 막 찾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가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 아까 얘기했죠. 누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뭐를 통해서? 뭘 통할까요? 그렇죠. 간호 뭐였어요? 음. 아 지역사회 간호회. 예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 뭐였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간호를 통해서. 그쵸? 간호. 간호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무슨 간호가 있다 그래요? 직접 간호, 반직접 간호, 간접 간호. 그쵸? 그래서 간호를 통해서 뭐 직접 간호를 통해서, 반직접 간호를 통해서, 간접 간호를 통해서. 반직접 간호가 뭐예요? 관리나 뭐 이런 뭐죠? 그 보건 교육 막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내가 처치를 해 주진 않지만 교육이라는 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처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반직접 간호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간접 간호. 간접 간호는 뭐예요? 내가 직접 해 주진 않지만 전체를 관리하면서 간호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관리라는 이런 류의 간호 세 가지 간호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뭐에 기여해요? 뭐에 기여한다 그랬어요? 아까 목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쵸? 목표가 뭐라고요? 건강 증진이거나 특히 그 건강 증진의 다른 말로 하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목표를 두는 과학적인 과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내용이 막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 대상 파트, 간호 파트, 목표 파트를 내가 문장으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요걸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얘를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달달달달 외우는 거를 바라지 않아요. 왜?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심상화.
이미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 8지역사회 간호는 8개의 원이야. 그럼 8개의 원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는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정의랑 구성 요소를 보고 싶은데 정의가 바로 뭐라고요? 3개의 원이라고요. 그럼 원에다가 뭘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화가 자꾸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 원에다가는 대상 넣고 두 번째 원에다가는 목표 넣고 세 번째 원에다가는 간호를 넣는데 이게 정의니까 요 세 가지 원을 풀어서 내가 얘기하면 정의가 되는구나.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대상했고 그다음에 뭐 목표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적정 인원 수준 향상의 목표를 위해서 간호 세 가지 간호라는 거 세 가지 직접 간호, 반직접 간호, 간접 간호를 행하는 활동, 뭐 과학적인 실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사회예요. 지역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 간호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잖아요. 간호라는 건 알겠어. 직접, 반직접, 간접적인 활동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역 사회가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바로 지역 사회가 뭐냐에 대해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성 요소에서. 자, 지역 사회는 뭔가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역 사회는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지역과 사회네요. 그쵸?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역은 뭐죠? 지리적인 느낌이에요. 사회는 무슨 느낌이에요? 공동체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회 그러면 정신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인간관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사회라는 건 혼자 사는 걸 절대로 사회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뭐 개인 사회, 단독 사회 이런 거 있지만 인간이란 을 전제로 했을 때는요. 인간은 군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발달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면 무조건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보라면 뭐와 뭐에 관심에 구분되는 뭐를 하면서 특정 구분해서 규범, 가치, 사회 제도를 창출하는 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한번 지역 사회가 뭐라고요? 지역이다. 그러면 지역이 들어갔네. 그쵸? 사회다. 사회가 들어가겠네. 사실 요거는 별로 크게 없지만 요거는 사회, 사회가 들어가겠네. 물론 용어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사회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의미가 이건 사실 순서는 맡겨도 돼요. 그냥 이게 가로가 결코 지금 여기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의미를 느끼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청킹으로는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분되는 사회, 그리고 또 사회. 뭐냐? 지역이라 그랬죠. 지역을 우리는 지역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리적 경계다라고 표현해요. 지리적 경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해 주실 건 경계예요. 경계해야 되는 여기서 상, 사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되거든요. 상, 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음. 이게 무슨 말 선생님 경계 상사는 뭐예요? 자, 지역과 사회라면서요. 그러니까 지역은 뭐예요? 지리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경계, 사회는 인간관계라면서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사회 집단이라고요. 인간관계는 사회 집단이에요. 집단이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사회 집단이 이제 뭘 해요? 여러 명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의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냐면 여기 앞에까지가 정의가 되고 뒤는 약간의 정의이자 기능이 되는데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뭐예요? 공동 가치 내가 사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란 말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공동 가치와 관심에서 구분되는 사회 집단이 바로 지역사회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지역사회의 정의가 뭐다? 지역과 사회다. 지역은 지리적 경계. 그쵸? 그리고 사회는 사회 집단. 지리적 경계를 함께 하면서 그다음에 사회 집단 공동의 관심을 가치를 같이 두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가치를 같이 두는 사회 집단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사라 그랬잖아요. 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상은 뭐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치 창출하는 집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의를 외울 때 자꾸만 여러분 모든 정의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래요. 정의는 지역 사회니까 선생님들께서 지역이란 말과 사회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지역이란 말은 주로 지리적 경계, 그래서 경계,
그리고 이제 사회라는, 그러니까 경계 속에서 사회라는 집단은요. 사회 집단 키워드가 공동체가, 공동체나 사회 집단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함께 뭔가 영위하는 집단이란 뜻이에요. 인간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사회 집단. 이러고 아까 제가 경계해야 되는 상사 이랬거든요. 상음보다 이런 사회 집단 내에서 서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해서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집단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워드라는 거예요. 지리적 경계.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지리적 경계, 사회니까 사회 집단. 집단인데 어떤 뭘? 공동체 집단. 그리고 그들이 뭘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함께 가치를 창출한다.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속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 뭐 지역, 지리적 경계 속성, 그다음에 공동체, 사회 집단 속성, 상호작용하는 속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기능은요, 사실 뭐 이거를 막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외워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 세트로 딱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끝까지 고생하지 말아라. 나중에 고생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계산 문제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 새로 나오는 법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그런 논점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리로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다 외워버리고 마는 거죠. 자, 지역사회 정의, 뭐죠? 기능, 경사통통상이라 그랬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 지리적인 경계 안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의 사회 집단을 만들었어요. 왜? 왜 사람이 사회 집단,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거 힘드니까. 그쵸? 그럼 혼자 사는 거 힘들다는 건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기능은 뭐예요? 혼자 살면 여러분 옷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식량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집단에서 살면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도 있어요. 사는. 또 사는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회화 기능. 인간 집단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혼자 사는 것보다는 집단 안에 살아야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사회화 기능, 통은, 통합 기능, 통제 기능, 상은 상부상조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시험은 사회적 통합 기능이랑 통제 기능이 국시에서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용어, 이런 거, 설명,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회 통제와 사회 통합,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 통제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통제한다.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규범 이런 게, 아이고, 규범 이런 게 키워드로 떠올라야 돼요. 통제하면. 사회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통합은, 통합한다. 그러면은 어떤 게? 공동. 그렇죠. 공동. 공동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뭔가 다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건. 문제 해결도 같이, 뭔가 상부상조도 같이, 뭐 이렇게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우리가 통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만 요런 키워드를 좀 보려고 하시고, 지금은 그냥 요거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만 또 경제적 기능, 사는 무슨 사회화 기능,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이니까 통합 기능, 통제 기능. 통제는 그래 법이 통제하지 규범이 통제하지, 법과 규범을 형성하는 것. 통합, 통합이 뭘까?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같이 통합한다? 아, 공동체를 이루어서 문제 해결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함께 키워드는 결속력과 사기거든요. 그래서 결속력과 사기를 뭐 이제 형성시키고 공동체 활동을 하기 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아, 이렇게 공동체로서 뭔가 함께하는 그런 기능이 통합 기능이구나. 상부상조는 뭐 서로 돕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국시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유형은 뭐 국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얘가 막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자, 유형은, 자, 지역사회의 유형은 뭐다? 구기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구기감. 구는 뭐예요? 구조적 지역사회. 기는 기능적 지역사회. 감은 감정적 지역사회. 자, 구조적 지역사회 키워드는 뭐예요? 지리적 경계. 그쵸? 꼭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플러스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증이라고 하면 지리적 지역사회 시공간. 이거를 함께 영유하는 것. 이게 지리적 경계예요. 그래서 뭐뭐가 있어요? 집, 대지,
조문생이 있다 그랬어요. 집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집은 집합체다. 대는 대면 공동체다.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면 공동체의 키워드가 뭐냐? 이런 것들. 대면 공동체의 키워드가 뭐예요? 대면. 집대지 할 때 집. 대면 공동체. 대면. 당신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그럼 대면에 막 부끄러워. 쟤 자꾸 날 쳐다보지 마 그러면 다른 뭐 대면의 키워드. 그렇죠. 교류하고. 그렇죠.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서 교류하고. 또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면 공동체 뭔가 이 대면 공동체는 옆집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면 공동체거든요. 우리 가족 같은 거. 뭐 우리도 사실 일종의 대면 공동체에 지금 마주하고 있다 그러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교류하잖아요. 그쵸? 소식 전달, 제 정보를 주고. 그쵸?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이렇게 교류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공동의식이에요, 공동의식. 그냥 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면 공동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전까지도 뭐 강의를 들으니까 임용 공동체 이런 뭐 조직 막 이런 다른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얼굴을 처음 만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대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얼굴을 만나고 자주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서로의 생각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베이스를 가졌는지를 알고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데 저분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어떤 부분을 더 채우고 어떻게 하면 좀 학교로 나아갈지. 이게 키워드가 바로 뭐다? 공동의식이라는 거예요. 공동의식을 여러 가지 공유를 통해서 공동의식을 향유하는 것. 이게 바로 대면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이제 하나둘 뽑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시는 길에 구조, 집대지 조문생, 대대면 공동체, 공동의식 이렇게 자꾸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선. 뭐 나중에는 문장으로 나올지라도 지금은. 다음은 지정학적 공동체, 집대지. 지정학적 공동체는 말 그대로 지리적 경계예요, 키워드가. 지정학이니까. 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런 거니까. 집대지, 조문생, 조직은 키워드 됐고 자, 문제 해결 공동체랑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제 해결은 큰 문제, 그쵸? 생태학적은 그 문제 속에서도 생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문제라는 건 자연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자연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국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은 대면 공동체 그리고 지정학적 공동체 요거는 정의까지 막 쓰는 게 나왔고요. 문제 공동체랑 생태학적 공동체는 이제 찾는 거 요런 걸로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기능은 뭐였어요? 집대지 다음은 요자. 그리고 여기는 감정은 특수 혹은 흥신, 소 이렇게 했거든요. 소속 이렇게 했거든요. 자, 특수 흥미였어요. 여기는 흥신소니까. 자, 요는 뭐였어요? 요구 공동체. 동일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자는 자원 공동체. 동일한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정 공동체는 소속 공동체, 특수 흥미 공동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소속 공동체는 뭐예요? 특수 흥미랑 소속 뭐예요? 특수 흥미는 키워드가 뭘까요? 지역 사회 자체가 다 뭐예요? 뭔가 지역인데 감정적으로 결속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흥미 공동체는 뭐예요? 말 그대로 특수한 분야에 서로 흥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결속한 집단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정의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다 풀었을 수 있는 거니까. 소속 공동체도 어떤 특수한 그쵸? 분야에서 감정적으로 특수한 특수하게 소속된 집단에서 감정적으로 이게 결속된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금 기억하실 건 전체 명칭과 예시에서 어떤 공동체가 그 예시에 해당하는지 그것과 그다음에 여기 대면 공동체, 지정학적 문제 생태 이런 거는 정의까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로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에만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여러 개에 소속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대가 뭘 의미하는지는 문제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 중에서 대상을 봤어요. 지역사회는 여러분 정의랑 기능이랑 유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했죠. 나 그래도 뭔가 틀을 잡으라고 해서 왔는데 첫 번째 이해는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 세 개의 원인이 땅땅땅 원이 떠오르면 돼요.
그래. 지역사회 간의 원인은 그 3원 틀에 입각했을 때 하나, 둘, 셋 떠올랐어. 그리고 대상? 첫 번째 대상을 한번 기억해 볼까? 대상은 지역사회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보래. 그러면 지역사회 정의, 지역과 사회야. 지리적 공동체, 사회 집단.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거. 그리고 정의를 봤으니까 그다음에 뭘 보라고요? 기능, 형사통통상. 세 번째 유형, 구기감, 집대지, 조문생, 여자 특수소. 이런 식으로 자꾸 틀을 잡으시면서 어 대면 공동체의 키워드가 뭐였지? 교류와 공동의식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이거를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떠올리시고 내일 아침에도 떠올리시고 내일 저녁에도 떠올리시고 공부는 무조건 누적이에요. 이거 오늘 떠오르는데 "선생님 월요일 날 강의가 또 있잖아요." 그럼 이 일주일 날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양이 나가봤자 지역사회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누적하셔야 돼요. 오늘 떠올린 거 월요일 날도 또 한 번 떠올리고. 그런데 계속 누적하면 장점이 뭐예요? 인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처음에는 막 죽어도 깨도 인출이 안 되던 것들이 막 대면 대면 키워드가 뭐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보셔야죠. 공동의식 봤어요? 내일은 대공, 대면 공동의식 이렇게 봤어요. 모레는 그냥 떠올라요. 대면 공동의식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누적하면 이제 이게 누적이 돼서 일 주일간에 어느 정도 2 주간에 입에 붙어 버리면 이제 2 주나 3주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8개 그 파트가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키워드 중심으로 떠오르면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서 그 키워드에다 자꾸 살을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의에서 첫 번째 대상 부분을 봤으면 두 번째 목표 부분을 보잖아요. 목표는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다 라고 얘기했죠. 적정 기능 수준 향상.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의 정의가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 내에서 뭐라고요? 최대한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을 달성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다라고 얘기했죠. 영향 요소는 뭐예요? 정한 보습자 이거 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버리라는 거예요. 정은 선생님 앞에 와서 앉으세요. 정치 요인, 환경 요인 보고 싶었어요. 정치 요인, 환경 요인, 보건 의료 전달 요인. 그다음에 습관 요인, 사회 경제 요인, 유전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호 대상도 이제 기능 연속 지표도 또 기억하세요. 뭔 이 부분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임용이 나왔었으니까. 자, 잠깐만 선생님 요 자료는요 입구에서 받아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고 당장 뭐 쓰실 게 아니니까. 어 자, 기능 연속 지표는요 뭐예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요.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나눠가요? 외우세요. 자, 대 아이고 요서부터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음. 지금 긍정적인 기능요. 외우세요 이제는. 자, 대, 성, 자, 적 외우셔야 돼요. 외우세요 그냥. 자대인, 성자인, 적이 있다. 자대성자적, 자대성자적 외우세요. 이제는 자대성자적을 당연히 이거는 4 월까지 외웠어야 됐고요. 자대성자적 안에 여기에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는지 여기까지도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기능 연속 지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지역사회 간호 대상이 지역사회 간호인 목표인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지표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긍정적인 방향은 자대 성자적이 있고 부정적인 거는 긴초 외장기가 있어요. 여기는 긴초 외장기예요. 긴초 외장기가 있어. 자대 성자적은요. 첫 번째 자는 뭐다? 자기를 인식하는 거다. 자는 인제 자기 인식 막 나와야 돼요. 지금은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나 지금 정의를 보고 있는데 목표를 보고 있는데 목표는 기능 연속 지표 쪽에 연관이 되는데 자대 성자적 기동 긴축 장기 자는 자기 인식, 대는 대처, 성은 뭐였어요? 자대 성자적 할 때 성장. 그쵸? 자대성 자는 또 뭐였어요? 자아 실현. 자가 물론 두 개이긴 하지만 뒤로 가는 게 자아 실현일 거 아니에요. 앞에는 자기 인식, 마지막에 적은 적정 기능 수준 향상. 자, 요렇게 보시면 먼저 요걸 자대 성자적 외우고요. 이 안에 있는 명칭을 풀어서 자꾸 읊어 보시고요. 자의 키워드는 뭐예요? 자기 인식의 키워드. 그렇죠. 이해죠. 그 자기 이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을 이해하거나 자신을 이해하거나 이런 이해란 말이에요. 자신의 이해예요. 키워드는 이해예요. 자기 인식은. 대처는 대처의 키워드는 뭐예요? 내가 그렇죠. 문제 처리. 문제 처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처리. 문제 처리. 성의 키워드, 성장의 키워드는요. 뭐였죠?
그렇죠. 상황에 적합한 태도.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네요." 이 말은 뭐예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공부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다 잘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런 그 뭐지 상황에 적합한 태도를 키우는 게 성이죠. 그다음에 자아 실현은 뭐예요? 자아 실현은 성취. 그쵸? 자아 실현했나요?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은 뭐예요? 미시적이지만 합격이잖아요.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걸 성취하는 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최적의 목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 합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순간순간에 성취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에서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 이룩할 수 있는 최대의 기능 발휘 이거란 말이에요. 긴초의 장기는 정의까지 모르셔야 되는데 긴장 그리고 뭐죠? 초는 뭐예요? 초기 경고 신호. 요런 용어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도 뭐 첫 번째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명칭을 쓰세요.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두 번째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런 것들. 그 그다음에 뭐 긴장, 뭐 초기 경고 신호, 뭐 외상, 장애, 기능 장애 뭐 이런 것들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또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보건의료 전달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과정. 자, 사실 이 정책 과정은 사실 버려도 되는 건데 국시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건의료 정책은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여기서 뭐예요? 꼭 기억하세요. 보건의료 정책은 선생님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만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의료인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의라고 기억하세요. 물론 의제, 아젠다를 형성하는 거긴 한데 그냥 첫 번째 정책을 형성할 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의다. 의료인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의료인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의제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 의제를 형성한 거 가지고 정책에 관련된 의제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의제라는 말은 뭐냐면 딱 결정된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아젠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하려고 한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세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정책을 세우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겠죠. 흡연 정책을 만들어 볼까? 뭐 음주 정책을 만들어 볼까? 정신건강 정책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문제안을 다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는 게 아젠다 즉 의제 형성이에요. 자, 의제가 여러 개가 형성됐어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이 완전히 만들어지죠. 그중에 하나가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을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형성하는 건데 여기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앤더슨이 제시하는 보건 정책 과정 중에서 정책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해서 해결해야 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 어디예요? 심각한 정책 문제를 다 끄집어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의제 형성인 거죠. 우리 학교에 심각한 문제들이 뭘까? 흡연? 음주?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고요. 이 선정하는 단계로 정책을 완전히 만드는 단계가 정책 형성이에요. 선정이 됐죠. 그래 이러이러한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흡연을 좀 의제를 좀 이렇게 흡연 의제를 선택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자. 그러면 정책 형성 단계는 그거에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선정하는 단계는 의제 단계, 정책을 만드는 단계는 정책 형성 단계다라는 거죠. 만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책이 그냥 일반적인 보건교사의 그 차이는 여기서 채택할지 말지를 고려해요. 열심히 형성해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채택을 할지 말지를 고려하고 채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행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 형성 과제 형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오늘은 앞부분 이론 부분, 이해 부분을 하고 뒷부분에 이제 목표 부분과 활동 부분의 일부를 하는데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7 월에도 보고 8 월에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앞부분은 어떻다? 최대한 이번에 완전히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끝내 버리고 다음에는 그냥 교과서만 이렇게 넘겨 가지고 '어 나 이거 그냥 아는데.' 이러고 넘어가는 정도로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요. '의제 형성이야. 정책 형성이야.' 이걸 가지고 9 월, 10 월까지 붙잡고 간다? 그럼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그때는 해야 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그래 의제, 정책, 그 채택, 집행,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의제의 정의는 의제를 형성하는 거의 정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야. 요 정도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정책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아는 거잖아요. 제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책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제 제도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큰 틀을 잡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 뭐다? 보건 의료 서비스이다. 그래서 보건 의료 서비스의 구성 요소도 국시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요건 보세요. 예, 요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 지요, 질적 막 이래 가지고 지속성이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지속성. 음. 순서가 잠시만요. 음 청킹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음 지효. 개인 중심의 진료 요거를 지속성으로 놨네요. 지, 효, 질, 접질 이렇게 했네요. 지효가 질적대요.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효질적 이게 지효질적 이러긴 했는데 뭐 사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얘를 가지고 막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 보건의료 서비스란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사업이다. 보건의료 우리 의료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효, 질적, 질적인 적정성이 있어요. 질이 좋아야 돼. 양질이어야 되고 적은 이제 접근의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음. 이제 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부터 있는데 뭐 시험에 많이 나왔죠. 두 번이나 이게 우리 시험에 요거 자체로는 한 번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자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제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 놓으시라니까요. 동그라미 5개. 그래서 나 지금 이해를 봤어. 그리고 나 지금 체계로 들어와서 보건 의료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내가 보건 교사로서 어떤 제도 하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보건 의료 체계를 알아야 돼요. 보건 의료 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보건 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는 원이 5개야.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라고요. 원이 5개고 어떤 식으로 나가요?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 주세요. 뭐부터? 자, 조, 전, 경, 관리. 자조로운 전경을 관리한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자조, 전경, 관리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 항목은 뭐가 있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조, 전경, 관리만 외우신 분들이 돌아서 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조였는데 조가 뭐지? 그리고 멈추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5월, 6월까지만 공부하시고 끝낸 분들의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고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려 가지고 자조전경 관리, 자조전경 관리 떠올렸으면 자가 뭔지 이제 맨날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세부적인 키워드가 자꾸 인출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가 뭐였어요? 자원개발. 조는 뭐예요? 조직화. 조족이 아니에요. 조직화. 전은 뭐예요? 전달. 경은 경제, 관리는 관리, 보건의료 관리. 그쵸? 경제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부적인 키워드를 자꾸 기억하시면서 자원을 어떻게 해요? 자원을 개발한다면서요. 어떻게 개발해요? 혹은 인력을 뭐 자원이라는 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사회적 자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을 다 개발하는 거죠. 왜? 보건 의료를 전달해야 되니까. 보건 의료를 전달한다는 건 뭐예요?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 구성 요소를 둬서 공급한다. 먼저 보건 의료 자원을 개발한다. 두 번째, 보건 의료를 조직화한다. 세 번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전달한다. 1 차, 2 차, 3차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관리한다. 관리하는 것 뭐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관리하는 방법은 의지의 규조 이렇게 했어요. 의, 지, 규, 조. 설명의 내용은 이미 다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의는 뭐라고요?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은요.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해 줘야 되잖아요. "야 너 보건교사 학교로 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게 관리잖아요. 그쵸?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 지는 지도력. 지도해야죠. 리더해야죠. 리더십이 있어야죠. 규제와 조정. 뭔가 조정해 주고 규제해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정도를 일단은 외우시고요. 지금쯤이면 이걸 딱 보시면서 자꾸 떠올라야 돼요. 이거 이제 맨날 들고 다니시면서요. 누적해서 계속 외우세요. 여기다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보면서 이 빈칸에 있는 걸 인출할 수 있느냐 이런 연습을 매일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체계 유형이에요. 자, 레머랑 프라이가 나왔잖아요. 보건의료 체계 유형. 자, 보건의료 체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건의료 체계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보건의료 체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징까지 다 받고 그다음에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받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자조론, 네, 자조, 전경, 관리 이 요소들이 있어야지 이 요소를 가지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잘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전달할 때 그러면 전달 방법이 바로 유형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달할 거냐. 보건의료 서비스를 그냥 공짜로 줄 거냐. 아니면 줄 때 돈을 듬뿍 받을 거냐. 아니면 줄까 말까 막 필요한 사람만 주고 좀 덜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은 안 줄 것이냐. 이게 바로 전달 유형이다라는 거죠. 전달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레머의 전달 유형이 있고 프라이의 전달 유형이 있어요. 레머는 네 가지로 나눴고 프라이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프라이부터 할까요? 야, 보건의료는 우리 어떻게 돼요? 공공재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 준대요? 국가에서 관리해야 돼. 이런 이론이 있고 야, 이제 보건의료는 사실 의사가 하는 거잖아. 사회재야.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쟤네들이 진짜 먹고 살게끔 계속 해 줘야 더욱더 발전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다? 쟤네들한테 맡겨.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라고. 왜 국가가 자꾸 나서서 조정해. 그러면은 그 어떤 결과는 퇴보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프라이는요. 이제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야, 국가 개입해. 국가 중심. 예, 여기로 갈까요? 음. 국가 중심. 국가 중심으로 할게요. 국가 중심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완전히 국가가 다 통제해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쵸? 사회주의. 근데 사실 굉장히 사실 모든 사회주의는 다 이상적이에요. 뭐 제가 뭐 공산주의나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는 인간의 속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이론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게 얻은 거 여러분들이 쓰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쓰고 남으면 나누고 싶지 나도 안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뭐 너무너무 힘들게 얻은 재화를 '그래 똑같이 나누자.' 모르는 제3자한테 단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일 하나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한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얻었지만 너 빈둥빈둥 놀았지만 가난하지? 절반 띄워 줄게." 이거는 인간의 속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 이상적인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은 다 착복해요. 뭐 스탈린이든 누구든 다 뭐 그런 이론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너무너무 물론 이런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북한, 소련 막 이런 선생님 소련이 뭐예요? 러시아지. 미안해요. 아니 지금 러시아는 쪼금 덜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 옛날에 아이 이거 옛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로 착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연방 공동체 소비에트 공동체를 만들면서 쪼금 덜해요. 덜한데 옛날엔 정말 다 착복하고 그 옛날식을 완전히 받아들인 게 북한이잖아요. 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20대 분들은 소련이란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 대는 아니죠. 우리 20 대였나 막.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정말로 옛날에는 그런 건 다 착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가 왜냐면 사실 의료라는 게 이게 이거는 얘네들은요.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래요. 다 일단은 뺏고 나누자 이건데 돈을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도 나눔 받고 일을 해도 나눔 받고. 근데 일적인 면은 그냥 못 살고 가난하면 괜찮은데 의료는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이 멈춰 버려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의료의 발전을 최고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율성과 어떻게 하면 형평성을 조화롭게 만들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해서 보건의료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도 건강이라는 자유권 이제 건강이라는 기본권을 인간들에게 다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다?
자유방임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딱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시스템을 도입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뭐 자유롭다 프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니들이 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의료인들이 해. 그리고 그런 자유 줄게. 소비자들도 니들이 선택해. 정부 좀 개입하지 마. 왜? 의료를 발달시키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빈익부 부익빈이 너무 커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좀 형평성을 도입하자." 가난한 사람들 감기로 죽어나가. 부자인 사람들은 암도 다 고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감기로 죽어나가. 어떻게 돼요? "국가가 조금은 개입하자."라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개입하자. 이걸 뭐라고 해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죠. 보장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장단점까지요. 장단점, 재원지적 예비 지불 얘기했죠.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고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기 때문에 얘 자유방임의 장단점만 알면 돼요. 쟤는 뭐예요? 장점에서 쟤는 뭐예요? 네. 재량. 그쵸. 뭐 재정 이게 아니라 재량이란 말이에요. 장점 이게 재운질적인 장점이거든요, 자유에. 여기에 장점, 요게 단점 제가 이제 요거에 두 개 바뀐 게 장단점이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려고요. 장점은 재량이자 우는 그죠. 운영. 그쵸. 운영이 효율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질은 뭐예요? 질이 좋잖아요, 의료의 질이. 좋잖아요. 왜냐면 돈 다 갖다 바치는데 의료한테. 적은 적정이에요, 적정성.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여기다 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왜냐면 4 개를 쓰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질까지만 보세요. 3 개만 넣었으니까. 예비는 예는 예방 중심, 비는 비용 절감. 그쵸? 지는 지속성, 예방 중심이니까. 불은 그렇지 불균형을 해소한 불균형. 그쵸. 이게 단점이니까 불균형.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율방향 사회 공략은 지금의 시험이 나온다면 지금 요 파트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나온다면. 음. 물론 이제 이해 파트가 뭐 100%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나온다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인제 레머가 이제 교과서에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쪼금 관심을 많이 받아요. 레머가 매트릭스로 4 개의 이론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자기복, 포장 사기. 선생님 저 말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외우세요. 자, 기, 자기, 자기, 자유기업형. 그쵸? 자기가 아닌 자유기업형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자유방임보다 더 풀어졌죠.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쵸? 우리 기업은 뭐예요? 사유예요, 사유. 그쵸? 여러분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 개입 아예 안 하고 우리나라는 자유기업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의료인들한테 다 맡겨 놓지 않잖아요. 의료인한테 완전히 맡겨 놓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감기 한 번 걸려도 막 20 몇만 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뭐 의료인들의 마음대로니까 감기 한 번 걸려도 막 뭐 기다리는데 뭐 일 주일 기다리세요 뭐 이러고. 왜냐면 다 모든 게 의료인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쪽으로 가요? 복복복. 우리나라는 어떤 쪽으로 가요? 복복복. 복지 지향이요. 그렇죠. 복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네 복직이 아니죠. 복지. 복지가 뭐예요? 의료를 복지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시혜적인 서비스로 넣어주자라는 거죠. 자유기업처럼 하되 민간 보건 의료 시장으로 가되 그런데 어떤 사회보험이나 조세, 국가의 어떤 복지 서비스로 의료를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을 좀 살려주자 이런 거죠. 형평성을 보장하죠. 자, 그다음에 점점 심한 거는 포장. 포장은 뭐예요? 포괄적 보장형. 그쵸? 더 보장을 더 크게 해 주는 게 포괄적 보장형. 마지막은 사회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쵸? 사회주의 계획형. 요런 것들은 여러분 명칭 보시면서 의미 좀 구별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보건 이게 지금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나요?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방임형이자 사회 뭐죠? 사회복지가 아니죠. 복지지향형이었죠. 그쵸?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뭐예요? 자유방임형 그러니까 뭐죠? 자유방임형이자 복지지향형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 누구한테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국가에 있어요? 민간한테 있어요? 그렇죠. 민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의 중심은 민간이에요. 민간 의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의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비용을 정하든 뭐 하든. 하지만 복지 지향이잖아요. 야 너무 민간 중심이거든요. 의사들이 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건 의료를 좌지우지하니까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나라의 의료가 얼마나 힘이 세요. 물론 뭐 미국보다는 안 세지만 그래도 지금 2천 명을 물론 꼭 늘리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건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늘려야 되긴 한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뭐예요? 민간 중심으로 가는 게 이제 형평성을 너무 해치니 어떻게 한다? 사회보험 형식으로. 보험이 뭐예요? 보험이. 보험이 뭐예요? 건강할 때 돈을 꼭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될 때 돈을 걷어다 능력이 없을 때 나눠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 건강보험, 사회보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의료도. 사회보험 형식으로 가는 의료가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이다라는 거죠. 사회보험 형태, 건강보험 형태로 아이고 중심이가 뒤집어졌네요. 미안해요. 뒤집을게요. 민간 중심. 미안해요. 쏘리. 음. 민간 중심인데 사회보험이 추가된 거죠. 복지 형태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에서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들어가요. 둘이 이제 가는 건데 요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시험에 나왔죠. 요게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민간보험이 중심이 돼요. 민간보험이 중심이란 말은 이제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뭐 어디요? 사회보험이 들어와서 형평성을 해소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엔 잘 돼 있죠. 근데 뭐 모순도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잘 돼 있어요. 이 사회보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가입 방법 어떻게 가입해요? 강차균법이거든요. 그냥 강제로 가입해요. 보험료 부과, 차등 부과, 소득에 의한 차등 부과. 그쵸? 그다음에 보험급여, 균등급여. 그쵸? 여러분들이 어 삼성의 오너가 보험료를 많이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내겠어요? 당연히 오너가 많이 내요. 그런데 아파서 감기 걸리면 오너가 보험료를 더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겠어요?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 가지고 뭐 감기약 하나 받아오고 삼성 오너가 감기약 하나 받아오고 그 가격은 똑같다고요. 물론 뭐 그들은 뭐 민간 쪽으로 가서 뭐 더 좋은 걸 받아오고 이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건강보험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강차균 보험료 징수는 뭘로? 법으로. 무슨 법?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여러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나요? 엄청나게 그냥 다 가져가요. 법으로 강제 징수한다. 근데 요 부분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강차균법 한번 기억하세요. 요거의 반대가 그냥 민간보험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거 이 정의 외우세요. 그쵸? 예 물론 이 정의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유형을 외우는데 사회보장보험 보세요. 이 정의를 사회보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러니까 지금 능력이 될 때 뭔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여 능력이 될 때는 내버려 두지만 힘들 때 보장을 해 주겠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물론 지금도 힘들죠. "선생님 저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걸 떠나서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질병, 아프거나 노령, 장애, 실업, 사망. 우리는 여기 어디쯤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노령과 실업 어디쯤에 들어가고 있어요. 음. 어 물론 저는 아직은 실업이 아니지만 뭐 내일 잘리면 끝이는 실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실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실업급여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병, 장애, 노령이 여기 들어간 게 슬퍼요. 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회적 위협이라고 부른다고요. 너무너무 슬프게도 여러분 늙은 건 위협이에요. 사회적 위협. 음. 사회적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내 직장, 내 나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장애, 내 질병.' 막 이런 거. 자 이런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그러니까 사회 보장이라는 게 그거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국민을 일단 보호해요. 대상이 다 모든 사람이란 얘기예요. 누군 죽고 누군 안 죽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뭘 해 줘요? 뭘 해 줘요? 빈곤해소. 왜냐면 소득을 보장해 주거든요. 빈곤해소. 이 빈곤해소란 말이 뭐냐면 소득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빈곤을 해 주고 빈곤을 해소해 주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요. 그쵸? 삶의 질 향상. 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삶의 질이 없었어요. 빈곤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요즘 그렇잖아요. "누가 밥을 못 먹고 살아요?" 막 이런 거. "가난하다고 왜 영화를 못 봐야 됩니까?" 그래서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라고요. 빈곤도 해소해 주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세 가지 사회보장에 이제 기출은요 여기가 나왔어요.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가로쳐 가지고 나왔다고요. 이거 정의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정의를 보셔야 돼요. 뭐, 뭐,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쵸? 과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회서비스라고 많이 해요. 사회복지도 다 상관없어요. 자 요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사회보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했 사회보장은 어떤 사회보험으로 공공부조로 사회서비스로.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바로 뭐예요? 빈곤 해소 이거라고요. 그쵸? 빈곤을 해소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에 "가난하라면 죽으라는 법이냐?" 막 그러니까 의료도 해소해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도. 소득과 의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뭐예요? 빈곤도 해소해 주지만 우리 어떻게 한다? "야 어떻게 인간이 밥만 먹고 살아. 국가 나 밥만 먹고 살라는 거야? 나도 좀 영화 좀 보게 해 줘." 그게 바로 뭐예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인간다운 생활할 거란 말이에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향상시켜 주는 게 바로 사회 서비스라고요. 빈곤을 해소해서 소득도 보장해 주고 가난해서 죽는 그런 의료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보험의 키워드 뭐뭐뭐가 있어요? 산용고 이 정도 외우셔야죠. 그쵸? 의료는 산 건 마지막에 노인은 노인. 산용고를 산 건 노인이다. 공공부조는 소득은 기생. 그쵸? 의료는 의급여. 의료급여. 그쵸? 이렇게. 이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 형식이니까는 빈곤을 해소할 때 "야 그래도 니들 지금 살 만하잖아. 돈 좀 내. 못 살 때 사회적 위험이 나타날 때 줄게." 이거고 공공부조는 "야 니들 정말 못 사는구나. 내가 줄게." 이렇게 무료로 다 제공하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랑 기능은요. 기능은 그냥 한 번씩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뭐 최저생활 보장, 소득 분배, 경제, 사회 기능 요런 것들 일단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사실 추가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키워드를 가로쳐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키워드를 한번 채워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문제만 아주 잠깐만 몇 개만 보고 그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 자 임용 기출이에요. 한 스물 요 앞에 부분에서 24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집이 산 거는 쪼금 물론 여러분 기준으로는 굉장히 늦게 나오긴 했지만 개편을 좀 많이 하느라고 아주 많은 부분에 손은 못 댔어요. 학원은 굉장히 많이 손을 댔거든요. 물론 오류나 이런 건 거의 없게끔 만들었고 상권이 단점이 글자가 9 포인트예요.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노안이 찾아오신 분들은 좀 글자가 작을 수 있어서 학원은 그 글자를 다 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꿔 놓은 부분이 문제 풀어서 답을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해설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음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원은 어떨 것이다."라고 여기가 아니네요.
페이지를 넘기는 게 없네요. 여러분들에게 자료 드린 거 보시면 학원은 상권은 문제답, 문제답 이걸 답에다 넣어 놨는데 국시는 그냥 답만 넣어 놨어요. 근데 이게 학원에서는 학원도 문제답, 문제답, 국시까지 다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느냐. 5 월부터 시작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6, 7 월. 문제풀이를 도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문제답 이런 해설만이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5 월인데 무슨 답부터 먼저 봐요. 어떻게 돼요? 문제를 따로 드린 이유는 반드시 수업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20 문제라고.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1 주간에 어 아니구나. 미안해요. 하루에 한 회가 아니다. 하루에 2 회분을 풀어 오셔야 돼요. 40 문제를. 매일매일매일. 왜냐면 저희가 1, 2, 3 해 가지고 월요일 날 나가고 그다음에 4, 5, 6 해 가지고 목요일 날 나가거든요, 강의 자체가. 그러면 1회 문제를 뭐 미리 하루에 풀어 월요일 날 푼다. 그러면 2 회를 화요일 날, 3 회를 수요일 날 이렇게 해 가지고 매일매일 문제를 좀 풀어서 3 회가 마지막 마무리되면 목요일 날 오셔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매일. 공부는 전혀 안 해도 돼요. 공부는 복습으로 하셔도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생님 제가 내용을 다 보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문제만이라도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1 시간씩 9 시부터 무조건 10 시까지 무조건 정해 놓고 하루에 1회 문제를 반드시 푼다. 한 회분의 문제는 반드시 푼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복습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역사회 간호 요 문제만 몇 문제만 풀고 좀 잠시 쉴게요.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 부분에서 우리 임용에서는 2 개가 나왔어요. 어. 90 년대부터 본 거니까 사실 진짜로 제가 말씀 많이는 안 나오는 파트다. 하지만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냥 지금 7월 전까지 완전히 다 외우고 넘어가세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지금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인드맵이 떠올려야 돼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이해 파트에 있었는데 이해 파트에서 정의가 있었지. 정의는 3 개의 원이 있었어. 그러면서 대상, 목표, 간호가 있었어. '아 이 목표의 문제를 내는 거구나.'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거의 말했잖아요. 상권이 500 페이지, 학원이 1000 페이지거든요. 어디를 펴서 어떤 문제를 봐도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 돼요. 1000 페이지인 이유는 글자 포인트를 키워서 그래요. 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 넣었기 때문에 뭐 내용이 막 더 많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지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목표하면 뭐가 떠올라요? 적정 기능 수준이 항상. 그쵸?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섞이면 섞일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인드맵을 계속 매일매일 떠올려야 돼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관리 수준을 이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한 번씩은 써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의 정의도 써 보실 수 있어야 되고 한번 참고를 한번 볼게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 이거 뭐예요? 그쵸.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거는 2차 예방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거 자체는 뭐 분류엔 지금 할 필요 없지만 그럼 2차 예방에 대한 것도 기출 문제에 나온 거네. 그래서 우리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리벨과 클라크의 1 차, 2 차, 3차 예방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 고위험군의 건강 관리만 한다. 이건 뭐예요? 고위험군의 물론 만이라는 개념은 쪼금 그렇지만 고위험군의 건강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건 뭐예요? 고위험군 관리. 물론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 옛날에 나왔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건간호예요. 여러분들의 교과서 16 페이지에 있어요. 16 페이지에 보면 역사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 이전에 보건간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간호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역사회라니까요. 그쵸? 뭐 개인 학교 뚜두두 들어가는 게 다 합쳐서 지역사회.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로 들어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보건간호였어요. 왜? 지역사회 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모든 대상을 지역사회 주민으로만 하려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가난했기 때문에 '힘든 사람 중심으로 좀 간호를 펼치자.' 이래서 고위험군만 대상해 가지고 간호를 한 거죠. 요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역 주민들의 예방, 재활을 도모한다. 이거는 뭐 이제 뭐 3 차 재활이니까 3차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왜냐면 왜 2차 예방과 3차 예방을 여기다 넣냐면 지역사회 자체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중에 예방이라는 차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있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를 뭐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방을 목표로 할까 막 이러다가 뭘로 한다 지금은? 건강 증진으로 한다는 거예요. 건강 증진이 되면서 건강 증진에 예방도 들어가고 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 지금 현재의 기능에서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다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인데 90 년대 문제죠. '아 이런 게 나왔었구나.' 끝. 하지만 뭐예요? 목표라는 게 나왔다는 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출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란 용어. 그다음에 기능 연속 지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지표라고 얘기했거든요. 요런 것들이 같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기능 연속 지표 제가 이제 부정적인 기능 요소 우리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요소의 단계 플러스 의미, 정의는 요즘 무조건 나오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그럼 부정적인 기능 요소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크게 없어요. 왜냐면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기능 요소의 첫 단계가 뭐예요? 그죠. 긴초, 외, 장, 기 얘기잖아요. 그러면 긴장 유발 요소라고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단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관식으로 넣었지만 객관식으로 넣었지만 사실 빼야 돼요. 왜냐면 우린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긴장 유발 요소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긴장 유발 요소의 정의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만 몇 개 쓰시면 돼요. 그게 바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뭐예요? 긴장 유발 요소 다음이 뭐예요? 자기인식이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건 자대성자적이었죠. 부정적인 건 긴초외장기였죠. 그러면 긴장 유발 요소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인식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자기인식이 뭐 결여돼요. 자기인식이 안 돼요. 다 상관없어요. 일단 스타트가 뭐예요? 자기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 긴장이 유발되는 상태다라는 거죠. 선생님 긴장이 유발되는 상태 뭐예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교과서를 다 뒤져 봤는데 이 부분을 정의를 써 놓은 교과서는 수문사고 현문사고 그 3-4권 뒤져봐도 없고 뭐 아주 옛날 그런 거에 긴장 유발력 그러니까 긴장 요소 이래 가지고 자기인식이 안 되는 상태로 뭐 개인의 긴장이 지역 사회 내에 뭐죠? 긴장이 뭐 증가되는 상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결론은 부정적인 부분에서 정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애, 외상, 기능 장애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어 쓰시면 된다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자 기능 장애 정의 어떻게 쓰겠어요? 장애잖아요. 장애 정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긴, 초, 외, 장, 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어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오면 제가 교과서에 실어 넣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교과서에. 그래서 장애라고 하면 뭐겠어요? 뭐가 안 돼요? 외상이 심각하여. 그쵸? 뭐다? 기능에 현저한 손상이 오는 상태. 근데 장애와 기능 장애 아니 뭐죠? 긴초외장기. 미안해요. 기능 장애는 여기는요. 기능 장애와 그냥 장애 차이점이 뭘까요? 요 기능 장애는 요 기능 장애인데 그럼 외상이 아니라 장애가 심각하여 지역 사회 기능이 현저히 손상된 상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지어 쓰시면 되는데 장애와 기능 장애의 차이점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역 사회가 긴장이 막 유발돼요. 그다음에 초기 문제가 망가지는 초기 경고가 일어나요. 그다음에 외상이라는 건 상처죠. 그런 다음에 장애가 발생해요. 그러다가 기능 장애가 발생한대요. 장애와 기능 장애의 차이가 뭘까요? 장애는 기능 장애는 네. 조직? 맞아요. 영구적이냐 가역적이냐 이 차이예요. 얘는 가역적이고 얘는 뭐 이제 더 이상 손상이 되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손상, 영구적인 손상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막 아주 옛날 교과서까지 찾아 가지고 정의를 넣을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요즘 교과서였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 데다가 만에 하나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었을 수 있어요. 뭐다? 바로 그 전 단계가 안 되면서 기능장애는 장애가 심각해져 이러면 돼. 지역 사회 내 장애가 심각해져 어떻게 돼요?
기능이 영구적,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이다. 이러시면 된다고요. 장애란 어떻게 한다? 외상 지역사회의 외상이 발생하여 어떻게 된다? 그 기능이 그러니까 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런 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교과서에 넣어서 외우세요, 외워서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쓸까?' 물론 자제동사 조금 외워야 돼요. 왜냐면 자기 인식이 자기 이해다 이거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처가 문제 처리 능력이다 이런 걸 이런 키워드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 수면사 해문사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 놓은 거지만 요런 애들은요. 교과서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는 가역적 손상. 그러니까 외상이 심각해서 가역적 손상이 발생한 상태. 기능 장애는 장애가 심각해져서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영구적으로 현저히 손상된 상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 문제가 나왔다. 요 정도 좀 참고하시고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있어요. 요 부분은요. 10 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회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10 분만 쉬었다가 뵐게요.